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01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굉장히 색다른 걸 들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티풋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술은 다양하다,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즌 전술적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가? 근데 정순주 아나운서를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데 네. 이 전술적 트렌드에 관한 주제는 예전에 신하영 장군님 계실 때도 했었어요. 우리가 네. 한 2년마다 계속 네. 해요. 한 네. 2017년 정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5가지 얘기했어요. 트랜지션, 백스리, 레트로, 어시메트리, 하이브리드. 신하영 아나운서 때도 쭉 했지만 또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로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는 뭐 쉽지 않은데, 네. 근데 흐름은 확실히 이제 어느 단계에서 올 시즌에는 특히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무언가 이제 정착기와 조금 창조적인 이러한 전술 형태를 추구하려는 네. 그러한 감독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뭐 전술적인 역사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체프만 감독의 WM 네. 2-3-5에서 뭐 업사이드 전술 약간 바뀌어서 뭐 3-2-5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또 헝가리 매직 마자르 시대 때 약간 펄스 나인의 약간 원조격이죠. 그렇게 공격진들이 좀 움직임을 다양하게 가져갔던 뭐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는 공격적인 부분이었죠. 공격적으로 좀 치중했던 부분들. 그러다가 약간 수비적으로, 수비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카테나치오 같은, 그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탈리아의 지금은 이제 공격 숫자를 또 많이 가져가는 전술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수비 숫자를 한 명 리베로나 스위퍼 개념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좀 늘린 개념의 하나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그런 이제 수비적인 카테나치오의 전형이 나왔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공격이 또 잘 안 되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는 다 하나다, 이런 토탈 사커의 개념이 또 나왔고, 네. 그러면서 하나의 몸통이 공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전환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왔지만 또 그러한 토탈 사커는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약간 무질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서 약간 밸런스 있게 계승한 게 또 아리고사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리고사키가 아주 촘촘한 간격의 팀 단위의 압박과 지역 방어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공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또 진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전술적으로는 계속된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축구가 과연 매우 효율적이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현대로 들어와서 뭐 조세 무리뉴 같은 그런 축구로 결과를 내는 뭐 이러한 상대를 아주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춤형 전술을 또 구사하는 이런 운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 의원님도 해주셨지만 클롭과 펩 과르디올라, 네. 이러한 이제 어떤 전술적인 체계가 하나의 또 주류가 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운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롭 감독은 개겐 프레싱을 강조를 했었고, 하지만 개겐 프레싱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볼 소유권을 전방 상대 진영에서 잃었을 때 강건한 팀 압박 체계로 탈출을 해서 그 지점부터 한두 번의 패스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해서 골을 넣으면 더 쉽다. 그래서 상당히 강건한 압박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죠. 네. 그걸 해서 이제 개겐 프레싱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뭐 클롭 감독이 요즘에는 이제 약간 중간 형태로 조금 진화 또 변화가 되는 형태지만, 반면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압박을 하지만 전방 압박의 목적 자체가 클롭과는 조금 다르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압박을 1차 압박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에서 압박을 하되 뒤에서는 또 지역 방어 형태로 볼의 어떤 경로를 차단하는 그런 운영을 하면서 앞에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이 공 소유권을 가져와라. 거기서 다시 한번 공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자신들의 축구로 만들어가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압박 형태가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도 조금씩 단점이 나왔던 거죠. 클롭 감독의 개겐 프레싱은 너무 무리한 압박을 하다가 일선에 있는 공과 가까이 있는 첫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자체도 너무 앞쪽에서 끊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공이 이제 방출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단점, 수비적으로 단점들이 조금씩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클롭 감독도 최근에는 조금씩 그거를 보수적으로 바꾸는 형태, 중간 형태로 바꾸고 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형태는 볼을 앞에서 끊어내지만 또 빠르게 전개를 못하고 거기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또 볼을 돌리면서 약간 또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현대 축구가 경기 운영적인 측면이나 전술적인 측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특히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축구가 좋은 축구인가를 현재 규정하에서 계속 진화된 형태로 발전이 됐는데 올 시즌은 최근의 트렌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정착이 됐던 클롭과 펩의 축구를 의 단점을 조금씩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나겔스만의 축구 같은 경우는 개긴 프레싱, 클롭의 강건한 압박과 이선에서는 펩의 뒤에서 지역 방어 형태로 선수들이 또 포지셔닝을 잡고 뒤에서는 또 공의 줄기를 차단하는 형태의 수비를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끊어냈을 때 또 바로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빠르게 나가는 그런 전환에서도 효율성을 보이려는 어떻게 보면 클롭과 펩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운영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경기 운영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 축구는 계속 하나하나씩 가장 좋은 축구가 무엇인지를 지금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 네. 그것이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감독들이 지금 표출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시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안티풋볼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단계에서 뭐 크리스 와일더 같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감독도 생기고 현재 체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거를 완성형 단계로 가려는 그러한 감독들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큰 흐름은 뭐 장 의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아주 쪼잔한 것들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작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은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토마스 그로네마크라는 코치가 있어요. 네. 리버풀에. 이 코치가 스로우인 코치입니다. 빅리그 빅클럽 뭐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초의 빅리그 빅클럽의 스로인 코치일 거예요. 근데 제가 빅클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로네마크 코치가 리버풀에서 처음 직장을 잡은 게 아니고 네. 그 이전에 이제 미트윌란 같은 팀들에 있었는데 이 그로네마크 코치가 있었던 팀들은 다 스로인이 강력했었어요. 그리고 리버풀에 이제 와서 리버풀 특히 이제 윙백들이 스로인을 많이 하는데 윙백들의 스로인 능력과 확률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죠. 그 눈으로 그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로네마크 코치가 오기 전에 리버풀의 스로인에서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확률 혹은 스로인을 했는데 어이없게 뭐 볼을 빼앗기는 비율 뭐 이런 것과 지금의 그 확률이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계약 연장도 하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거예요. 요즘 축구는 이 디테일에 차이가 예전보다는 좀 더 치중을 한다. 요번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디테일. 디테일. 네, 디테일에 이제 하나가 스로인 코치를 이제 활용하는 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릴 디테일은 뭐냐면 골킥 스트럭처. 이게 뭐냐면은 골킥 룰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냐면은 과거에는 페널티 에어리어를 볼이 벗어나야 이제 비로소 터치해서 이거 인플레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갔을 때 터치하는 순간에 이제 인플레이가 되는 건데 지금 바뀐 룰에 의하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얼마든지 받아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골키퍼의 발을 떠나는 순간에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되는 시점 자체가 룰의 변경에 의해서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이제 팀들 경기할 때 보면은 유심히 한번 그거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팀들마다 이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의 지역을 골키퍼로부터 볼을 받는데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골키퍼가 이제 최후방으로부터 이제 빌드업을 하는 주인공이 골키퍼라고 그랬을 때 최후방 빌드업을 할 때 선수들이 볼을 받기 위한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구조가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가서 상대의 압박을 불러들여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또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서 빌드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두 명의 선수를 두고 또 그 양쪽 옆에도 선수들을 두면서 굉장히 넓게 펼치면서 또 상대의 전방 압박을 좀 분산시킨다든가 골킥 룰이 바뀜으로 인해서 골킥을 할 때에 서 있는 선수들의 그 위치와 구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아주 미세한 디테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1번 키워드는 디테일. 2번 키워드는 제가 이제 키워드까지만 말하고 저쪽으로 넘길 텐데 네.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미 유수의 평론가들에 의해서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분석 글들이 많이 나온 건데
오버래핑 센터백. 오버래핑 센터백 이제 크리스 와일더 쪽으로 이제 EPL로 제가 넘길 텐데 이 오버래핑 센터백은 분명히 좀 특이한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수비수가 공격을 예전에도 했었죠. 아주 옛날부터.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란츠 베켄바워 선생님 아닙니까? 네. 네, 프란츠 베켄바워, 뭐 마티아스 잠머, 그리고 뭐 멕시코의 라파엘 마르케스 이런 선수들이 이른바 리베로의 표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플레이 메이킹 센터백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인데 플레이 메이커예요. 네. 플레이 메이킹 센터백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버래핑 센터백은 이거는 조금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수비수를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팬 여러분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일이지만은 그 첼시 시절에 안토니오 콘테, 콘테 감독이 이제 첼시를 지도할 때 3백 중에 장 의원님이 이제 스토퍼라고 말씀하시는 와이드 센터백들이죠. 이 와이드 센터백들을 상당히 많이 전진을 시켰죠. 전진을 시켜서 빌드업에도 가담하고 뭐 공격에도 가담을 하고 그리고 윙백이 나간 자리를 또 이 센터백이 사실상 윙백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여기에 둠으로써 윙백이 올라간 자리에 공간을 또 커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또 무브먼트를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백들을 기용을 했죠.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아스필리쿠에타 선수인데 네. 이때 콘테 감독의 이런 전술이 그때는 또 상당히 유행을 타서 또 많은 팀들이 또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센터백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베켄바워류의 플레이메이킹 센터백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곤란하고 이 센터백은 어드밴싱 센터백이에요. 전진하는 센터백. 네네. 예. 미드필드로 올라가면서 숫자 싸움에도 이제 우위를 가져가 준다든가 아니면은 빌드업에도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윙백이 빠져나간 공간을 또 수비적으로 메워주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드밴싱하는 혹은 이제 포워딩하는 센터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버래핑 센터백은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돼요. 요거는 분명히 특이한 거임에 틀림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장지현 위원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길 텐데 어쨌든 요즘은 오버래핑 센터백까지 나왔다. 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오버래핑 센터백.